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미 씨 보면요. 뒤가 섹시해요. 뒤가요. 네. 아까 짜잔. 이렇게 괜찮은데. 예. 깜짝 놀랐어요. 채널 막 돌아가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정미 씨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정미 씨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번 좀 가서 좀 살아봤으면 하는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전 스위스나 스웨덴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예.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워낙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구 짜맞추는 가구 브랜드 있잖아요. 네. 이케뿅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되게 뭐 H&뿅 뭐 이런 의상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한 그런 가구나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구 하나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킨 초콜릿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일단 복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게 많죠. 그렇죠. 그래요. 유럽 국가네요. 근데 프랑스군요. 1위가. 프랑스라고 해요. 저도 좀 몰랐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이분은 또 곧 해외 나갈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김현주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뭐 어디 이민 가시게요? 이민은 아니고요. 네네. 회사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만 있어. 한국에서 살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네. 호주를 가게 됐는데요. 호주에 이제 현지에서 또 유학하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많죠. 네. 역으로 다시 공부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준비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취업 준비가.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좀 누설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김현주 대표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도 맞는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뭐 이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하러 호주로. 대단하시네요. 네, 좋은 결과 저희가 기다리고 그래요. 있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주 대표가 올 때까지 주말엘라가 계속 해서 김현주 대표를 다시 이 자리에 모시는. 그러니까.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감사한 거죠. 기념품 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정미란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우리 정미란 컨설턴트는 만약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 한 번쯤 살아봤으면 하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미 씨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녀보고 같이 짐 꾸려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좋죠. 네, 우리가 진짜 살아봐야 그 도시의 어떤 진면모, 그 나라의 맞아요. 진면모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직 다 모르는데. 그렇죠? 하긴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 도배 기능사예요. 그래요. 이 우리 주말엘라 분들에게 소개하기 적합한 직업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요즘에 뭐 주부 취업할 때 백순위 안에는 드는 꼭 들어가는 직업이라고도 하고요. 또 부부 동반해서 준비하시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배 기능사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남자의 자격에서 맞아요.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라는 것에서 개그맨 이윤석 씨가 도배 기능사에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붐을 좀 일으켰던 직업이기도 한데요. 그 수백 채를 한꺼번에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문 도배 기능사에게 이런 업무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워낙 큰 난지를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의 뭐 인력 수급이라든지 또 건설 시공 현장에서의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980년도에 전문 자격화된 직업이기 때문에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다른 분들도 다 여성분들 중에서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뭐 이렇게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그렇군요.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니까 전문직이에요, 그렇죠? 국가공인 자격증인가요? 네, 국가공인.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도배들 다 직접 좀 하시지 그래요. 않았어요? 제일 뭐 어릴 때? 우리 어머님, 그쵸? 아버님들 한 도배들 하시죠. 맞아요. 풀칠과 빗자루를 갖고 맞습니다. 척척하는데 맞아요. 그래요. 저 TV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럼요. 직업이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도 그렇죠, 깨끗하게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격증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도배 기능사도요. 예전에는 생각했을 때 자격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도배 기능사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도배하는 직업이 있죠. 아니, 도배하는 사람 도배 아니, 기능사가 도배 기능사는 뭘 도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네. 막 기억을 타이밍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도배 기능사라는 거는 이제 직업 명칭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도배하시는
하시는 일이신데요. 이제 도배 플러스해서 장판까지도 같이 하게 되시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가 보시고 이제 사이즈도 재고 이제 도배지가 얼마나 들어갈지, 풀의 양은 얼마나 필요할지 이제 현장 검증을 하시거나 이제 도면을 보고 계획을 세우시고 재료를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실제로 사실은 그 계획보다 하시는 시간이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새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뭐 모르타르나 회반죽으로 이제 먼저 칠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왜 요새는 이제 저도 이제 신혼집 들어갈 때 이제 도배를 다시 하긴 했는데 재도배를 하게 될 경우는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기존에 아니죠. 도배 기능사 제가 분께서 하면 도배지가 아까울까봐 네, 그렇죠, 잘 맞아요. 하시는 분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우선 재도배를 할 경우엔 처음에 하시는 게 기존 벽지를 다 뜯어내시는 그렇죠, 작업. 맞아요. 네, 귀신의 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다 뜯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배를 하시고 이제 고객이 고른 도배지를 발라주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바르고 끝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뒷정리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나머지 이제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풀이 여기저기 사실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요. 콘센트나 바닥이나 그렇죠. 그런 것도 싹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장판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이제 장판을 다 까신 다음에 이제 걸레나 뭐 헝겊에 살짝 물을 묻혀서 이제 평평하게 잘 되는지까지 그렇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도배 기능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요. 도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도배를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붙이는 것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 콘서트를 여기 조그맣게 오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미리 구멍을 내놓고 탁 붙이면 그 안에 구멍이 쏙 들어간다는 이런 야 이거 신기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었는데 도배 기능사 그렇다면 이 자격 조건이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학력이나 기타 자격 조건은 없고요. 네. 또 좀 전에 좀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이 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냐라는 그렇죠. 국가공인으로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도배원으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셨던 그 일반 가정집에 다 도배해 주시던 분들처럼 업무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단지 아파트 시공할 때나 그럴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특별히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한다면 최규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멍을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함 그리고 깔끔함이 좀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대인관계 하시는 부분에 너무 모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 집도 도배하는데 막걸리를 드시더라고요. 하시다가 근데 술을 그렇게 드셨는데도 이 선이 안 틀려요. 그게 바로 이제 야, 이 전문가의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꼼꼼함, 뭐 깔끔함, 그리고 뭐 대인관계 이런 거 하면 또 우리 주말엘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들이 하기에도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그렇다면 도배 기능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지 교육 과정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교육 기간이 길지는 않으세요. 한 20일 정도고요. 수업 시간으로 보시면 좀 많죠. 120시간. 이시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수업료는 67만 원 정도 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67만 아마- 원은 사실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전액국비 지원이네요. 네, 전액 국비 지원 가능하시고요. 예, 예.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겠죠. 배워서 본인 집 도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교육 내용은 이론하고 실습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공정 구분, 도배 시공 이론, 그리고 이제 도배공사 공정관리 기법, 견적법 등이 있고요. 실습은 이제 정말로 만들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배라고 해서 한번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선택하신 거를 바르시는 제품을 바르시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벽지뿐만 아니라 장판도 같이 시공해 보시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실습이 위주가 되긴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의 시험도 같이 보게 되시고요. 뭐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도배했는데 이제 기구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한 요 정도 길이 정도 되시는 걸로 철로 돼서 그게 이제 풀을 바르고 하는 기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절로? 도배지 넣고 풀 네. 발라서 착착착 나오면 그걸 이제 두 분이서 바르시더라고요. 편해졌네요. 네, 기계 사용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배 시공사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 이거만 잘 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론이 있네요. 아우, 저는 못하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이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도배를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초배를 붙여야 되는 집이 있고 또 초배 없이 또 예, 메꿔야 된다고 그러시죠. 초배 없이 그냥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그리고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집안에 얼마만큼 도배지가 필요한지 미리 맞아요, 분석해 맞아요.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런 것도 다 계산하려면 진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면로를 가지고 오셔갖고 거기서 요만큼만 짜투리 남기고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그렇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래서 필요하군요. 그럼 우리가 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교육기관 이런 사이트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보시면 이제 뭐 도배 집현전, 다인직업 전문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 타일 도배 학원 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HRDnet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각 지역에 해당하시는 곳에 들어가셔도 도배를 가르쳐주는 무료 학원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한국 도배사회라는 사이트가 있으신데요. 연회비 9만 원을 내시면 회원으로 등록이 되시고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자리도 같이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일자리 이왕, 연결해 준 게 좋네요. 네,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시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자격 시험은 아까 이론과 실기 둘 다 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둘 다 보진 않고요. 원래 2000년도 전까지는 이론까지 같이 봤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필기는 없어지고 실습만 하기 실습만, 때문에 네. 아마 주말날라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다가 공부하려니 힘들다 하시면 오히려 실습만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네. 2012년도까지 평균 합격률이 63%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시간만 제한을 좀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뭐 감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시간을 초과하는 5분마다 5점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뭐 조율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 훈련을 받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 가능하시니까 뭐 기타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훈련하시면 다 배우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 아까 정미 씨가 필기 시험이 있으면 자기는 그래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정미 씨는 뭐 굳이 국비 지원 받아서 안 배우시고 혼자 가서 그냥 하시면 3시간 안에 하실 것 같은데. 전 사실 진짜 네. 자취방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대요, 예, 도배를 직접.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문고리도 바꿔서 단 적이 있어요. 요거 돌리는 게 너무 싫어서 요렇게 고급집의 상징이죠. 요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 네. 금박기로 돼 있는 거 그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요게 그 예전에 나온 집들은 지금은 규격화돼가지고 똑같이 두께로 나오는데 예전에 나온 집에 이사를 가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요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나온 이 기역자 손잡이만 꽂았는데 헐거워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무슨 손잡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기거나 그 구멍 뻥 뚫린 대로 그냥 잡아 당기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 방 평수를 봤을 때 제가 면로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제가 고르는 맛은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꽃무늬를 굉장히 사랑해서 참 안 어울려요. 그렇죠? 안 어울리게 꽃무늬 네. 빨강색 꽃무늬를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칠했는데 꽃이 이쪽 한 잎은 이렇게 나고 한 잎은 이렇게 나고 안 맞았군요. 예,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그렇죠. 했죠. 맞아요. 무늬 있는 것도 자, 그 무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 벽지가 거예요. 무늬 맞추는 게 그게 장난 그 아니죠. 보통 기술이 아닌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막 수입 벽지, 이태리 벽지, 뭐 실크 벽지, 뭐 벽지가 엄청 비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인테리어실 같이 하시면 도배 같이 나가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래요. 팔아먹기 좋고. 예, 그래요. 그럴 것 어쨌든 이렇게 배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자격증이 내가 좀 소지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봤으니까 시험 볼 때 주의사항 있으면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주의하실 점은 처음 이제 재료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네. 그 재료가 뭐 부족한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배지 장수가 모자라는데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끝날 때쯤 도배지가 모자라요 하면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견적, 그 사이즈 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수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기 시험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저걸 낭비하게 되면 네네. 정말 이제 시험 볼 때 모자랄 수 그래요. 있는데 더 제공이 안 된다는 점.
점 네.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네네. 중간에 또 중간 초배지를 한번 하고 나서 중간 채점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채점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에 또 실격이나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 정민 씨가 말한 꽃무늬. 네. 나왔네요. 네. 그 도배지를 다 부착하고 나서 실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도배지를 제거를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도배지를 제거 안 하시면 마이너스 3점 감점이 되십니다. 아, 지금 붙인 도배지를 다시 제거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시험을 다음번에 보실 시험 때. 보시는 사람들이 또 붙이셔야 되니까 예, 본인이 제거하고 가셔야 돼요. 기계가 보이는 저게 기계가. 예. 저게 이제 저절로 풀이 발라져서 나오는. 네. 넣어놓고 하시면 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네요. 꼼꼼하니까. 아우, 저 낙서돼 있는 거 보세요. 낙서 아니 그게 한지로 저 도배지 모양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어쨌든 또 이 기술만 있으면 활동하는데 정말 뭐 무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거 말고 활동을 하는 것 말고 또 좋은 점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또 그렇게 좋을까요? 네. 뭐 원래 도배 기능사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네네. 게 있지만 이제 취득을 해두시면 우대받을 수 있는 곳과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그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실 때 예, 채용이나 보수,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우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실 경우에는 이제 필기를 보실 때 매 과목 4할 이상 점수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100점 만점일 경우에 3점에 가산점을 더 주신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있는 것만으로. 그렇죠. 네. 이 자격증 따고 되게 혜택도 많이 받네요. 그래요. 예. 국가공인이다 보니까. 예. 정민 씨가 같이 한번 갈까요? 이게 한번 바를까? 2인 1조로다가? 2인 1조로 해서 왜요? 아니, 머리는 기가 막히게 저희 키 크니까 천장 쪽을 막고요. 그러니까요. 정민 그리고 씨는 정민 또 씨가 이렇게 옆에 밑에 쪽을 하고 꼼꼼하게 잘 그리고 서진 씨가 나중에 철거를 싹 하는 걸로. 잘 어울리네요. 기계 예. 돌리시죠. 3인 1조로. 근데 예전에 저 때는 기계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좀 바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풀을 풀샷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요거를 접어서 또 다시 이렇게 발라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붙이다 보면 저분 하셨던 분은 안 돼요. 그렇죠? 네. 달인을 한번 모시고 아, 한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붙이다 보면 옆에 있는 게 떨어져갖고 뒤에 내 머리에 붙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잘 배워서 자격증도 땄으면 네. 우리가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업은 어디로 합니까? 네. 취업은 보통 우리 10급 공무원 채용하는 건설사나 이런 곳에서 가산점 받으시고 취업하실 수가 있고요. 공기업 가실 때도 이 가산점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도 활용이 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취업하시는 건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많이 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나 장기 뭐 한 1년이나 아니면 뭐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잡으시고 도배 기능사로 활동을 하시고요. 이때는 자격증이 좀 있으신 게 가장 우대가 많이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 가정 작은 규모로 하실 때는 자격증이 없으셔도 활동이 가능하신데 그 자격증 취득하시기 전에 좀 경험을 많이 하시겠다 그러면 1인 기업이나 이런 곳에 좀 참가하셔서 같이 2명 내지는 3명 정도로 이렇게 팀워크 이루셔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거 네. 벽지 이런 거 파는 곳 있잖아요. 지물포라고 맞아요.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곳을 차리는 데는 혹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창업하실 때는 자격증이 있나 없나 구분에 상관없이 다 창업은 가능하신데요. 아무래도 지물포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들에 좀 신뢰도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보통 그래 동네 장사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신뢰도 면에서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디를 취업하는지 알아봤고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뭐니 뭐니. 수입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는 속도나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그건 차이는 조금 있으신데요. 보통 이제 24평 기준으로 하셨을 때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7시간 정도 걸리시고 네. 숙련 되신 분들은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세요. 근데 보수 같은 경우는 초보는 아무래도 낮게 시작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한 4, 5만 원 정도 일당이 되시고요. 네. 준 경력자의 경우는 8만 원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되시면 이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일당이죠. 그렇죠. 이게 일당이 그렇겠는데 이 경력자, 준 경력자의 기준은 뭘로? 그러니까 뭐 연차로 보나요? 연차로 보나요? 아니면 연수? 자격증이 있고 없고로 결정을 하나요? 생김새? 일단 연차로 평가를 하는데 네. 숙련이 된 분들은 아무래도 연차가 오를수록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정도나 그렇죠. 한 번에 견적 내고 재단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연차로 보통 평균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도배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이제 가서 알아보면요. 막 그
친환경 페인트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것도 아니면 그 핸디코트 같은 거 하실래요? 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핸디코트면 우리가 노란색 엄마 손 고무장갑을 끼고 네. 이렇게 흰색을 발라놓고 거기다가 끄트머리에 보면 지문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어디 술집 같은 데 가다 보면 시멘트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핸디코트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아니, 모르는 게 없어요, 정미 씨. 많이 해봤는데. 정미 씨가 아니요. 어쩌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지금 있을지도 자격증이 몰라요.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나오는 거 났더니 아니에요? 이론에서 많이 떨어져요. 저희 집 할 때 전화를 드리고 전화 주세요. 예. 그래요. 정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12만 원 정도 지금 받고 계시는데. 그럼요. 제일 연령이 높으니까. 또 전문 용어가 나오시면 한 네. 14만 원, 5만 원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페인트 같은 것도 아시면 요즘에 이제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맞아요. 걱정하시는 주부님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그렇죠. 챙겨 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판까지 해서 네. 전체를 다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남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력도 있고요. 안 해본 게 없네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정미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어울린다는 걸 제가 또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배 기능사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들 하시나요? 네. 그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나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새로 이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을 좀 깔끔하게 꾸미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도배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배라는 게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가장 활발하게 좀 됐었거든요. 지금 그 삼국시대 이래로 다 이렇게 뭐 수세기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오래됐네요. 이 사라질 직업군에는 아마 도배 기능사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내 직업으로 삼고 싶은 걸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게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누구나 다 받을 받을 수가 수 있는 있는 건가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또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이런 것도 제한이 없고요. 뭐 최원서도 가능하고 최장수도 가능하니까 학력 제한도 없으니까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세요. 아까 정말 말씀해주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네요.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다 받아 전액을 네네. 내가 들어가는 건 이제 거기 배우러 가는 차비 네, 뭐 이 정도만 든다라는 거죠. 네. 내일배움 카드제를 쓰시면 교통비도 나오세요. 진짜요? 어떤 걸 쓰면요? 내일배움 카드제라고 내일배움 고용노동부에서 카드. 운영하는 이제 직업훈련 전용 그렇죠, 카드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게 대상이 되셔서 그 카드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면 이제 교통비도 작게나마 이제 나오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자격 시험하면 참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그래요. 있고 정말 나이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요. 우리 주말엘라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네. 이 정말 살기 좋은 국가 프랑스와 카타르를 얘기했는데 네. 뭐 지금 도배 기능사도 지원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씩 늘어가다 보면 네. 조만간에 정말 제일로 살기 좋은 국가 하면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오겠네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네.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내가 같이 취득하면 또 좋을 만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서 도배와 같이 어울릴 만한 건 장판은 없잖아요. 도배와 장판은 같이 같이니까. 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인테리어 기공사나 아니면 용접사 같이 하시면 그 처음에 시공하실 때부터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를 할 수 네네. 있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입적인 부분에선 더 증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도배를 한번 해봤는데 그 주부분이 오셨어요. 네. 4시간 만에 22평짜리 방을 하시는데 40만 원을 받아가셨거든요. 쏠쏠하네요. 그 도배지가 제가 보기엔 한 4롤 정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하시고 40만 원을 받아가시니까 제가 그때 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직업이 정말 괜찮지 혹시 않을까? 우리 김현주 대표는 호주 가서 배워오시는 거 아니에요? 도배 쪽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주 대표 22평에 살고 계신다. 혼자 살실 텐데 엄청나게 잘 사는 여자구만. 어찌되었던 네. 그래요. 이 도배 기능사 이게 뭐 관심 있는 분은 무조건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또 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나 네. 모든 분들도 이 조금씩 자격증에 한번 관심 갖고 나라에서 지원해줄 때 얼른 따는 게 그럼요. 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도배 기능사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